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뭐냐면은, 들으세요. 이거는, 이 재무정보란 건,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를 얘기한 거라. 근데 여러분들, 재무제표란 건, 주주나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뭐냐면은, 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재무정보가, 주주나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 어떠한 퀄리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퀄리티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질적 특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 질적 특성이 토탈 10개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 10개를 각각 특징, 장단점 다 기억하셔야 돼. 막 돌아버린다고. 자, 들으세요 그냥. 자, 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크게 1번 들으세요. 일단 들어요. 한 15분 동안 제가 씹을 텐데 들으세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말만 보더라도 얘들이 위계를 딱 파악할 수 있겠지. 근본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최우선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강시켜주는 2차적인 질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가 좀 더 중요하고 얘가 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 또 크게 되세요. 다시 두 개로 쪼개집니다.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표현의 충실성. 뭐 충실한 표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표현의 충실성 그래 쓸게요. 똑같은 얘기라. 자, 요 크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 적합성이 또 하부 속성이 세부적으로 하부 속성이 세 개가 있습니다. 확 짜증 나려고 하지. 예측가치, 그 다음에 확인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의 충실성도 하부 속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 다음에 오류 없음. 자, 요 하부 속성까지 내용까지 특징까지 다 하셔야 돼. 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들으세요 일단. 자, 첫 번째 목적 적합성부터 얘기 드릴게요. 자, 특정 재무정보가 목적 적합해야 돼. 근본적으로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려면. 근데 이 특정 재무정보가 내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그 특정 재무정보가 내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라. 다시 얘기 드릴게요. 특정 재무정보가 내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하다는 얘기 뭐예요? 내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재무정보, 즉 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 그러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목적 적합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란 내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보. 오케이? 근데 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측가치. 요거부터 얘기 드릴게요. 자, 예측가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재무정보가 근본적으로 유용하려면 정보이용자들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오케이? 즉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기업이 재무제표를 봤어. 근데 이 기업이 내년에 잘 나갈지 아니면 폭망할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 재무정보가 근본적으로 유용한 재무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되지? 근데 조심하셔야 돼.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이 재무제표 자체에 재무정보 자체를 예측치로 꼭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재무제표에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영 실적 정보가 기록이 된다고요. 재무제표에 삼성전자 재무제표로 할게.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우리 회사의 내년 2022년 매출액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무정보는 기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예측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뭐라? 재무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는
과거의 경영 실적 정보 위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영자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과거 재무정보만 제대로 잘 날에 비해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재무정보는 충분히 예측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예측가치.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오케이? 대표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공부했지. 인문과정에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익 비용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익 비용도 있고 가끔씩 발생하는 수익 비용도 있겠죠. 근데 이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을 표시해 줄 때 자주 발생하는 수익 비용하고 가끔씩 발생하는 수익 비용을 구분해서 보여주면 손익계산서의 예측가치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라. 뭐냐면은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 수익이 수익 가지고 얘기드릴게요. 100만원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하는 수익이 100만원 있어요. 근데 토탈 원래 수익은 어쨌든 200만원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손익계산 수익을 그냥 200만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자주 발생하는 수익하고 가끔씩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해서 보여주면은 이 손익계산서의 예측가치가 엄청 높아진다는 얘기라. 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쪼개서 보여주면은 이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 기업의 미래를 정보용자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 당연히 이 100만원은 자주 발생하는 수익이지. 그러면 원래 100만원 발생했으면 내년에도 대충 한 100만원 정도 발생하겠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얘는 100만원 발생했지만 얘는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한 수익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보신 것처럼 이 100만원 뭐라? 이거는 과거의 정보지. 과거의 경영 실적 정보인데 요거를 잘 날에 비해서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손익계산서가 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라? 이 재무제표는 예측가치를 가져야 된다. 요게 바로 그 예측가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리지. 요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가치. 요 확인가치는 뭐냐면은 요거를 피드백 가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이 재무정보가 근본적으로 유용하려면 이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들한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확인가치라고 번역을 한 거라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내가 과거에 했던 의사결정이 올바른 의사결정이었는지 틀린 의사결정이었는지 요거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마다 확인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수행했던 의사결정이 올바른 의사결정이었는지 틀린 의사결정인지 요거를 확인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가 있는, 요렇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면 확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했어요. 투자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게 올바른 투자했는지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근데 딱 1년 지나고 왔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 또 삼성전자가 원래 재무제표 공시하겠지. 근데 그 1년 후에 이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내가 작년에 했던 투자 의사결정이 올바른 의사결정이었어. 아니면 삽질을 했네. 이런 식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가치를 뭐라고 얘기한다? 확인가치, 피드백가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요 세 번째 중요성은 이 재무정보가 근본적으로 유용하려면 그 재무정보가 내 의사결정에 중요해야 된다는 얘기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그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확인가치도 높다 하더라도 내 의사결정에 중요하지 않으면 그 재무정보는 뭐라? 쓰레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재무정보가 내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 내 의사결정에 중요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중요해야 되긴 하는데 이 중요성은 절대적 중요성이 아닙니다.
상대적 중요성이에요. 상대적 중요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적 중요성이라는 얘기는 뭐가 중요한지 얼마가 중요한지는 당연히 기업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억이라는 금액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할게.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10억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요.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0억이 엄청 중요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10억이 뭡니까? 있으나 마나한 금액이 되겠지. 몇십조 몇백조 되는 회사에 뭐 10억이 있으나 마나 뭐 없으면 좀 그렇긴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경영 의사결정할 때는 10억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라고요. 오케이? 최소한 몇조 몇십조 정도 돼야지만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판단은 기업마다 다 다르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얼마가 중요한지는 이 중요성은 상대적 중요성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다 다르다. 이게 바로 중요성의 개념. 오케이? 이리지. 일단 여기까지.